작은 주방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풍기는데 구하나는 은공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은공이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구하나가 웃는 척했다. 정말? 나중에 보여줘. 문틀 밑에 숨겨진 편지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구하나는 그것을 열어서 읽었다. 진실은 거짓말이야.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찾아와. 그녀의 손바닥이 떨렸고 불안함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는 서둘러 은공이에게 곧 돌아올게요. 자기야? 라고 말하고 나갔다. 구금된 최명진은 침묵을 지켰다. 갈등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결론은 뭐야?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넌 틀렸어. 명진은 혜성의 무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계획을 세운다. 구하나는 편지 속 장소로 가서 이상한 남자를 만난다. 그는 그녀에게 한 장의 사진을 주었는데 그 사진에는 그녀가 알아볼 수 없는 여자의 모습이 나와 있었다. 그 남자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그건 당신이 스스로 알아내야 할 문제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걸어갔습니다. 구하나는 사진이 걱정돼 돌아와 황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구 씨,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황진구가 도착하자 구하나는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황진구는 진지하게 이 여자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고 답하며 신여진 회장이 구하나의 과거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나는 걱정스러운 듯이 신여진 회장님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한편 윤세영은 유진의 납치 사건이 기록된 오래된 일기를 들고 있으며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구하나에게 말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먼저 더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갔다. 황진구는 경고했다. 최명지가 감옥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구하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구하나는 입구 쪽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구지성이 헐떡이며 들어왔다. 언니, 큰일 났어? 혜성이가 언니 쫓아와. 구하나가 당황하며 물었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구지성이 최명지와 모르는 전화번호에 녹음이 담긴 신문을 건넸다. 이 숫자는 꼭 알아야죠. 황진구가 말했다. 구하나는 결심했다. 곧 알아내야겠어. 세 사람은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다. 최명진은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을 갖고 신비롭게 웃고 있었다. 구하나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자. 구하나, 황진구, 구지성은 사진 속 여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 구지성은 주민센터에 가서 그 여자의 이름이 혜성에서 일했던 김미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여진 회장과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황진구가 댓글을 달았다. 구하나는 그에게 긴급히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윤세영은 어두운 골목에서 명지가 유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남자를 만난다. 내가 보는 게 진짜일까? 윤세영은 궁금해했다. 사진 속 여인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구하나는 불안과 그리움을 느낀다. 그녀는 궁금해했다. 그게 정확한 기억인가?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내가 아는 걸 말해줄게. 구하나는 김미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황진구는 혜성의 서류함에서 김미경과 관련된 문서를 찾아내 중요한 비밀을 밝혀낸다. 바로 그녀가 구하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황진구는 급히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미경 씨가 내 과거를 알고 있단다. 구하나는 진실을 찾기로 결심하지만 김미경의 집에 접근하던 중 자신을 따라오는 이상한 차를 발견한다. 운전자는 최명지의 부하였으며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녹음됐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명지가 미소를 지으며 행동에 나설 준비를 했다. 영구는 아내를 찾으러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문 밖을 내다보며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세영은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유진을 숨겨줬고 김미경이 도와줬어요. 라고 말했다. 구하나는 내 과거가 그들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황진구는 구하나의 집을 찾아가 김미경이 신여진 회장의 명령으로 내 생일을 숨겼다. 고 폭로했다. 그는 최명지의 비밀을 이용해 김미경을 찾을 계획을 세운다. 구지성은 김미경을 당장 찾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최명지는 감옥 안에서 침묵하며 구하나를 무너뜨리고자 한다. 하지만 구하나는 진실을 꼭 찾아내겠다는 자신감과 결의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신여진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혼란을 느낀다. 구지성은 편지를 읽고 당황한 듯 구하나에게 편지 내용을 묻는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러면서 신여진은 구하나는 내 딸이다 라고 인정했다. 황진구는 김미경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윤세영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을 전한다. 최명진은 신진과 구하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차린다. 마침내 구하나는 해성빌딩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신여진을 만나 중요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된다. 구하나와 신여진이 회장실에 들어가고 여진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녀는 내 딸이에요. 구하나는 떨면서 다시 그게 사실이냐 고 물었다. 여진은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설명한다. 그때 윤세영이 들어와서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항의했다. 윤세영이 모든 게 망가진다고 말하자 긴장감이 감돈다. 황금악어가 나타나 윤세영에게 진정하라고 조언한다. 지석과 은공도 도착했습니다. 은공은 구하나를 꼭 껴안아 위로한다. 신여진은 계속해서 가족의 강요에 의해 당했다고 설명하지만 그 순간 최명지가 나타나 신여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고백한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지키기로 결심한다. 이때 한 남자가 등장하며 새로운 유전 정보를 공개한다. 구하나가 복제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다. 황진구는 구하나를 찾아가 현재 구금 중인 신여진의 편지를 전해준다. 구하나는 편지를 읽고 실제 이야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유진의 실종과 관련된 서류 상자를 발견하고 그의 옷에 얼룩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다음 날 아침 구하나는 구지성을 만나 신문기사를 건넨다. 그는 유진의 옷에 남은 흔적을 분석하고 구하나는 그것이 신여진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신여진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구지성은 웃으며 해성그룹 내부 소통을 통해 조사해보겠다 고 말했다. 그때 구금되어 있던 신여진은 이름과 날짜가 적힌 낡은 수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거야. 밖에서 윤세영은 사진을 들고 걱정을 하다가 익명으로 위험 경고 전화를 받지만 전화가 언제 끝났는지 다시 물어볼 시간조차 없다. 구하나와 황진구는 해성의 옛 창고를 찾아가 유진과 관련된 흔적을 발견한다. 구하나는 이게 유진이 입었던 옷이에요 라고 물었다. 황진구는 얼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갑자기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인물이 나타났고 그것은 윤세영이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전화해서 위험하다고 했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하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그녀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황진구는 신여진이 계획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또한 인근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내린 사람은 최명지 씨로 구하나와 유진의 젊은 시절 사진을 들고 있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은폐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